네, 안녕하십니까. 나른의 코레클럽의 나른의 정영입니다. 또 내일이 이제 8.15 광복절인데요. 일단 또 내일이 또 쉬는 날이죠.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겠고 아직까지 종합주가지수는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강남카 선님. 네. 일단은 이 시장이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되발락이 된 여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미국이 이 추가 관세를 연기했습니다. 연말 때까지 차분하게 미중 협상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래네님, 시장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적에 항상 뉴스는 매일 나옵니다. 뉴스와 호재, 악재, 변동성이 맨날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현재 시세 방향성에 잘 보면서 수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상태 종합주가 지수 보면은 오늘 5선 지지는 잘 보이고 있네요. 그렇지만 소음선이 발생이 돼 있네요. 요거는 약세 신호죠. 반락 신호. 그래서 이제 어저께 살짝 반락됐다가 현재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그래서 현재 심리 또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또 기조 자체는 우하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평균점 추세가 전환되느냐 아니면 다시 저항받고 대반락하느냐. 그래서 현재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평상시에가 항상 하는 얘기 추석 전후로 쌍바닥, 쓰리바닥을 시원하고 확인 매수 충분하다. 지금은 테마 종목 장세 단기 매매가 좋다. 자, 주봉 상태 보시면 제가 항상 언급하는 거 1870포인트대가 지지 구간으로 지금 현재 흘러내리고 있죠. 아직까지 매수시는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래 주봉 관점에서는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월봉 장기적 관점에 본다 하더라도 현재 기조 자체 허리, 척추가 부러져 있다. 이럴 적에 바로 올라간다? 글쎄요. 제가 볼 적에 이럴 적에 뭐 꽁무니 빼고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항상 척추가 부러진 상태, 기준점이 부러진 상태에서는 항상 조심조심 해가면서 확인 매매 전략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강명선님. 네.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 되면 특이사항이겠죠. 중요한 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수급이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주식은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지는 건데 샀냐 안 샀냐 개인만 사고 있다는 거죠. 최근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개인 중심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시장이 올라간다?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개인 주도 하에 매수에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조정 수급이기 때문에 조만간이라 가지고 내일이라고 볼 수 없겠죠. 아무튼 조만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두면서 제한된 반등권 속에서 되발락이 5일선이 붕괴가 되면서부터는 쌍바닥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전략 가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 차트의 다우지수를 봤을 때 이번에 조정을 한번 받고 나서 일시적 반등이 나타났지만 충분히 반락과 횡보가 좀 더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내일이나 그러니까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에 곧 5일선에 대한 붕괴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꼭 붕괴는 아니고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올라갔을 때 전략은 좀 수익을 많이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 좀 챙기는 관점으로 전략을 챙기는 관점 전략을 한다고 한다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대한 반락을 무시하고 종목 장세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지금 지수의 조정이 원인이었던 부분이요. 일본 이제 무역 규제 이 부분하고요. 미중 무역 전쟁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죠. 통화 정책적인 부분은 큰 이유를 차지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각 글로벌 국가들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인 시장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죠. 일단 미중 무역 전쟁 예전에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연말까지 차분하게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15일까지 관세를 연기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역시 연말까지 차분하게 미중 무역 협상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바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재차 11선을 좀 돌파하면서 종가로 재차 음선은 나왔지만 오늘 1% 정도 코스닥이 상승 마감을 해주면서 역시 플러스로 마감이 됐죠. 일단 이제 가장 주된 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는 부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투심이 완화되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보여지고요. 오늘 좀 신흥국들이 강했죠. 대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가 좀 강했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이 또 장을 주도했다는
주도했다는 부분, 삼성전자 관련 부품 장비주들이 장을 주도했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번에 화웨이가 주춤하는 사이에 인도 시장 그리고 특히 유럽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 쪽 점유율 1위를 또 이제 유럽 시장에서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번에 갤럭시 노트 10, 갤럭시 A 모델도 8월 달에 신제품 출시와 함께 역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반도체와 특히 삼성전자 관련 또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메라 모듈 업체들 굉장히 지금 실적이 파트론이라든지 캠시스 그리고 파워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죠. 2분기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만큼 하반기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상 이제 200개월 이평선 부근, 저점 부근을 형성하고 이번 달에 밑골이 길게 달고 어느 정도 저점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닌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관련 코스닥 기업들을 주목하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면 올해 말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땐 올해 말에 적극적인 각국의 추가 부양 정책들이 나오고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해결 국면으로 연말쯤에 접어들면서 내년도가 굉장히 좋은 유동성 장세가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시면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 분석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린애님. 자, 우리가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또 옆에서 잡담 같은 거 잘 안 하죠. 전방 주시를 잘 합니다. 앞을 잘 보고 가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호재 이런 데 너무 휘둘리다 보면은 전방 주시가 또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위치를 보면서 시점, 목, 그러니까 때 이런 걸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램테크 놀러지를 좀 볼까요? 램테크 놀러지. 자, 전방 주시를 제가 잘 하라고 했습니다. 옆에 뭐 잡담이나 이런 거 다 빼고 뉴스 호재 이런 거 다 참고만 하시고 실적도 참고만 하시고. 근데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필히 봐줘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할 때 기본적 분석에서 유보율, 부채 비율, 또 실적,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업종인가, 어떤 매수 주체, 이건 기본적으로 반드시 보시기 바라고 차트를 보실 적에 항상 100, 100일, 60일, 이걸 반드시 보세요. 단기는 60일, 중기는 100일, 장기는 240일. 이걸 반드시 차트 기간을 놓고 보면은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힙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60일 단기로 보면은 램테크놀로지가 우상향 하나, 둘, 셋, 쓰리 바닥을 딱 전했습니다. 이럴 적에 거래가 늘면은 단기 지표가 50에 오면은 투자 심리가 50이다 활성화되면 3박자가 맞는 상태에서 추세가 전환된 상태에서 대기 매물대 돌파 지지를 받고 거래 감소 상태에서 신고가 패턴으로 가보자. 이럴 때 대략 그런 날 종가 음선이 있죠. 이것이 8,600원입니다. 8,600원을 돌파 시도할 적에 거래가 막 늘어난다. 그럴 때는 긍정적 관점 보시기 바라고 저항폭은 밀린다. 그럴 때는 경계선. 그렇지만 본래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A바닥보다는 쌍바닥이 신뢰성이 높아요. 쓰리바닥이라면 신뢰성이 더욱더 높아진다. 이럴 적에 투자 심리와 거래를 하고 이 세 가지가 일치 현상을 보이게 되면 우리가 선행성 지표에서 반등이 아닌 상승세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신고가 패턴을 보는 것이고요. 맨 밑에 보면 이 고리방이 오히려 밑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제 5일선 회복하면 우리가 가추세라고 그래요. 저점이 가추세. 내일 5일선 지지를 받으면 진정한 쓰리바닥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럴 적에 고리방이 하나 오히려 잡히게 되면 차근차근히 1차, 2차, 3차 방향을 잡아가면서 점진적 상승세를 본다. 그런 얘기고 가능성이죠. 우리 종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추천주가 아닙니다. 종목들, 주요 종목들을 골라갖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가 손절 라인 되냐, 어떻게 매매할 것이냐, 이걸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또 주봉 상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저점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 그럼 바닥 종목은 아니죠.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 상승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럴 적에 급등세가 나타날 적에 항상 일봉에서 하단 추세를 손절 라인대로 설정을 해놓고 비중을 맞춰나가는 게 좋겠고 또 월봉, 장기 상태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 달 2개월째죠.
다음 달이 3개월째. 그래서 1, 2개월, 2개월, 3개월짜리는 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대기 매물대를 지지받고 안착할 수도 있고요. 그냥 강하게 올라가서 다음 달까지 밀고 나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죠.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실전 매매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일봉에서 요 하단 추세 이것이 바로 손절 라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군서님. 예, 좋은 얘기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일단 단도직입 쪽으로 말씀드린다면 시장은 이제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바로 트럼프,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싼 돈은 자기가 치운다. 바로 트럼프가 이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번 폭락 이후에 관세 부과로 인해서 중국 관세 부과하고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바로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 연기한다. 그러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것처럼 그 왜 연기를 했느냐? 바로 재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1월 달에 대통령 재선이 있는데 급락작이 오는 것이 싫으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또한 이런 흐름 속에서 신고가 랠리가 미증시에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내년도 11월까지는 6차례의 금리 인하가 이뤄짐에 따라 경기 부양이 이뤄짐에 따라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의 틈 타서 진바닥만 나왔을 때 매수만 정말 잘한다면 큰 장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조정 시 매수 기회를 잘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CD라는 종목을 좀 볼 텐데요. 이 ICD 같은 경우가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인데요. 일단 뭐 추천이 아니고요. 어떤 매매하는 방법에 포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월봉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꾸미를 항상 찾아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뭐 불매운동 관련주는 이제 다 끝났고 단기적으로 끝났고 다시 언제 갈 수 있겠지만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 이제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 비메모리 반도체가 일본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여지 때문에 낙폭과제수에 올라왔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결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상승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가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메모리 반도체 말고 새롭게 우리가 하나 매매 관점에서 본다면은 OLED 관련주에 대한 매매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ICD 같은 경우가 OLED 관련주 중에서 2020년도에 실적이 최대치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주식으로서 우리가 관심권에 두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의 메리트와 또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간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황에 대한 빅사이클, 중국이 대규모 투자라는 분야가 올리다 보니까 업황 좋고 수급 좋고 저평가고 또한 이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격이 굉장히 짧은 상태 속에 50에서 60으로 올라탐에 따라서 본격적인 장기가 월봉이 시작 구민에 들어간 상태에서 연속적 조정을 받은 첫 양봉의 주봉이기 때문에 초기 구면에 22선 생면서 초돌파는 바로 이거를 매수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치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5인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면서 상승 여지를 열어두시면 되는데 만약에 5인선이 붕괴된다면 왜 붕괴가 될까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종합주가지수가 쌍바닥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밀리되면 경계했다가 다시 5일선 회복하면 재매수하면서 그런 기준점을 잡고 상승을 노리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아까 이제 삼성 쪽에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삼성전자 지금 스마트폰 이제 5G 스마트폰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하면서 갤럭시 노트 10, 갤럭시 A 모델 앞으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죠. 인도 시장, 유럽 시장에도 성공세가 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또 이제 관련 부품주들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중요한 종목들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크루셜텍 오늘 대량 거래 시험과 함께 아래 윗꼬리 대양선 일봉이 나왔죠. 예전에는 이제 중국 시장 쪽에만 화웨이 쪽이나 샤오미 같은 기업들에 많이 이제 지문인식 모듈을 공급했던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삼성전자 쪽에 매출 비중이 50% 가까이로 육박하면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죠.
일단은 올 초부터는 플래그십 모델보다도 중저가 이제 스마트폰 쪽에 지문인식 모드를 이제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플래그십 모델의 확대 기대감이 이제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또 재료가 나왔죠. 세계 최초로 나노 패키징 초방막 지문인식 모드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렇지만 이 재료도 좀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하반기쯤에 DFS 솔루션이라고 해서 역시 어느 스마트폰에 위치를 터치해도 지문 인식이 가능한 거의 제가 볼 때는 획기적인 지금 스마트폰 업계의 기술로 알려져 있죠. 이 기업이 상용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부가적으로 SK텔레콤 쪽에 마이크로 키패드 쪽이랑 공동 개발을 지금 리모컨 같은 경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도 앞으로 중요한 하반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대주도 바닥에서 장내 매수 추가 지분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종목의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기업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장들의 회장이 개인 돈으로 해서 또 회사 돈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조합을 결성해서 100억 정도 지분 투자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의 회장이 지분 투자가 다산 네트워크스, 비트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기업들이 또 투자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그 부분이 좀 믿을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또 추측이 됩니다. 이제 21선 돌파, 오늘부로 5주선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달, 지난달에 음봉을 감싸는 양선 발생과 함께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으로 또 주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선 21선 돌파한 만큼 21선 부근을 중요한 지지권, 단기는 지지권으로 보되 지금은 너무 지지권으로 설정하면서 초단기 매매를 하기보다는요. 바닥 탈출 시도 관점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항상 시가와 5일선 근접 시 또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는 이 점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캠시스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캠시스 오늘 아래꼬리 소양선 21선 돌파했는데요. 종가 이제 장 끝나고 주당 순이익이 140원 나왔을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순이익이 1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차 판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생각을 해보면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5배 이하의 저평가 국면으로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때에도 이제 최대주주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2,600원대에서 지분을 100만 주 이상 늘렸던 적이 있죠.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단기는 5일선 매매에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마 시간의 단위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가 자체가 금요일 날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종목은요. 마지막으로 MI텍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MI텍 같은 경우는요. 국내에 비혈관용 스텐트 그리고 쇠석기 제조 판매 업체 점유율 1위 업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일단 이제 미 FDA 승인을 받고요. 하반기 두 제품 같은 경우에도 승인 기대감이 남아 있죠. 최근 들어 글로벌 세계 유수 기업에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이 작년도부터 또 해서 꾸준하게 더 확대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기업은 중요한 부분이 일봉상 3바닥 패턴, 주봉상 3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 이제 신규 투자를 통해서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내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으로 앞으로 클래시스와 마찬가지로 클래시스는 이제 과일권에 있죠. 의료기기 업종 내에서는 MI텍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이 하단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강남크 선생님. 예. 자, 다음 종목은 SFA 반도체를 어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이 앞으로 추구하는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했는데 그래서 일본이 그거를 타겟 잡아가지고 EUV 포토레스트를 소재를 이제 규제를 감에 따라서 향후에 대한 성장 동력을 잃기 위해 막았던 건데 D램 반도체 쪽에서의 EUV 포토레스트는 막지 않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막았다는 점. 그런데 이거를 허가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수출 규제 완화 속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주가 한번 갈 수 있다.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 기본적인 방향은 삼성에 대한 투자와 함께 앞으로 성장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에 포인트만 잘 잡으면 한 번에 상승을 예상했는데 어제가 바로 22선 첫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첫 돌파할 때 매수 포인트다 MTNW 공개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격이 짧을 때 매수를 하고 매도는 언제예요? 올라갔을 때 하락의 폭, 쭉 떨어졌던 하락의 폭의 절반 정도 왔을 때 한번 오늘 이익 실현 관점이 좋다. 왜? 종합주가리수는 쌍바닥 가능성에 놓여있기 때문에 수급이 안 좋으니까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면서 수익이 났을 때 한번 챙기는 관점으로 가고 향후에 반락을 이용한 다시 한번 22선 매매를 이어가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JN케이터 볼 텐데요. JN케이터 같은 경우에 오늘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밀렸지만 이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닌 정책적 개념에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짧게는 5위선 매매, 중기적 관점에서는 하락으로 추세적 하락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관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봉 모양 종가죠, 시가죠 4,795만 붕괴가 된다고 한다면 중기적 흐름은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린의 전문가님. 네. 자, 좀 삼성 SDI를 좀 볼까요? 삼성 SDI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중기 상승 전환이 주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 우량주 종목들도 이제 하나 둘씩 상승 전환되는 거 보면은 추석 전후로 종합주가 지수도 쌍바닥을 시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일봉 상태에서 보시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현재 우상향으로 추세가 전환된 상태에서 재차 상승 반전, 상승 지속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좀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또 삼룡물산이 있네요. 역시 뭐 신소재 관련주 해가지고 요즘에 또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5일선을 회복, 내일 지지를 받으면은 추세가 전환되겠죠. 추세가 전환될 적에 항상 다음날 반락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추세가 전환되면 그 다음날 반락할 수 있으니까 항상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 지금 상태에서 일봉 상태는 5일 회복 지지를 잘 받았기 때문에 오늘 거래가 늘어나고 있네요. 또 투자 심리도 50 이상 활성화 잘 돼 있고요. 단기 지표도 50 이상 활성화 또 잘 돼 있습니다. 거래 방향도 오히려 잘 잡혔기 때문에 중기 주봉에서 보시면은 대기 매물대 저항을 좀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5주선 지지를 받으면서 재차 상승 반전도 예상이 되고요. 월봉 장기를 보신다고 하면 역시 대기 매물대 소를 거의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 매매를 겸하면서 중장기 신고가 패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자, 강남 컨설님. 예, 시장이 좀 안 좋아 보이겠지만 좀 멀리 본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큰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 꼭 랠리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기회를 잘 엿봐서 좀 열심히 투자의 기회를 엿보시고 된다면은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기회를 엿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시장을 아예 안 보지 마시고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호 전문가님. 예,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요, 정치적인 부분만 제외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앞으로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제 5G 시대 막 초입 시점이죠. 무엇보다 각국의 글로벌 추가 부양 정책이 하반기에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코스닥 저가 매수 기회만 잘 노리면 앞으로 저는 가장 최고의 기회가 이 시점에서 올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포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IT, 자동차에 집중하면서 전반적으로 바닥 탈출 시도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린애님. 예, 지금은 종합주거지수가 추석 전후로요 바닥만 시연한다라면 향후 장기 6년 동안 상승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치는 과정을 잘 보시기 바라면서 선행성으로 먼저 주도주가 올라가는 점을 잘 찾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항상 언급하는 거 있죠? 추격 말씀하지 마세요. 자, 감사합니다.